오늘은 2010년도 초반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의 근제보험 보상 처리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근제보험 처리가 종결되는 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우 특이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터널 공사에서 터널의 벽면을 뚫는 작업을 하시다가 벽면의 암벽이 떨어져 나오면서 흘러내렸고, 떨어져 나온 큰 돌덩어리 암벽에 의해서 상하지, 팔다리를 크게 다치게 됐던 사고로서 이 산업재해 사고 그리고 근제보험 보상 처리가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받았고 치료를 받았던 상병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일이 2013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보면 일용 근로자 인부로서 근무를 하시다가 승인난 이제 병명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손목에 요골 골절이 있으시고요. 동아리뼈 상단이 골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과 이제 발목 관절의 굽힘과 펴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총비골신경, 말초신경인데 이 부위가 신경이 손상이 됐어요. 그리고 정강이뼈, 경골도 굉장히 크게 부러지셔가지고 수술하고 치료, 그 사고 시점부터 요양 연장 기간이 계속 승인이 나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그런 이제 재해자분에 해당되고요. 제일 안 좋았던 부분은 이 말초신경인 이제 총비골신경, 이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에 발목 관절이 조카수,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발목이 내려가고 풋드롭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내려가서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계속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치료와 어떤 재수술이 계속 이행이 됐어요. 수술과 수술 전에 검사했던 영상 자료인데요. 보게 되면 이제 정강이뼈 경골이 이렇게 골절돼서 연골 손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관역적 전보선으로 핀과 플레이트를 이렇게 고정을 했고, 비골 쪽에도 충격이 있어서 비골뼈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뼈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손목뼈에 관해서는 요골, 척골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쪽 관절 부위 아래쪽으로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쪽에 이렇게 골절이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밑에는 해당 요골 손목 관절 손상에 대해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술을 받은 거와,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의 인대, 신정건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올리는 부위에 많이 이렇게 쓰이는 그런 인대 부위가 이렇게 파열이 돼가지고 손가락이 좀 너덜너덜 흔들리는 상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불안전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손가락 검사 영상입니다. 2013년도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산재 종결 시점까지 거의 한 8, 9년 정도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요양기간이 연장돼서 치료를 받고 산재가 종결되셨는데, 그동안에 발생된 치료비, 요양급여와 이분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지급됐던 내역인데요. 이제 장애가 여러 군데 발생하다 보니까 병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급이 조정돼서 인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장애급여가 한 4천만 원 이상이 근로복지공단 공적보험에서 보상받게 된 거죠. 10년 동안의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에게 지급했던 뭐 치료비나 그런 비용이 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분을 이제 근제보험 보상 처리를 위해서 만났을 때도 고착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분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요양기간이 연장됐고 계속 치료가 이행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내용이죠. 근제보험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은 내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종적으로 근제보험에서 보상받은 내용은 3천만 원 이상이 이제 지급이 됐죠. 이분께서는 워낙에 중상해 사고였고 치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손익상계 이제 빼야 될 범위가 굉장히 컸어요. 위자료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몸의 흉터, 반은, 향후 치료비로 또 이렇게 처리돼야 할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또 중간중간에 본인께서 납부하신 비급여 치료비 내용도 있었고요. 물론 뭐 기간에 비해서는 기왕치료비인 비급여 치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제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발목 후유증, 그 다음에 손가락 기능적인 부분이 1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도 좋아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근제보험에서 적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에 의해서 후유장애 부분들 다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액이 산정되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범위가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보험이 무조건 종결이 돼야 되는 내용이고요. 산재보험이 종결이 안 되면은 근제보험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공적보험인 산재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될 1차적인 보상 범위가 정해지고, 재해자분께서 받아야 될 민사적인 총손해에서 그 산재에서 보상받은 그 보상액을 빼고 잔존하는 손해액만 이제 산정을 해서 이 민영보험인 근제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보험이 무조건 종결이 되고
사용자 배상 책임이 담보가 적용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이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이제 2013년도에 근로계약이 이행이 됐고 사고가 발생을 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문제는 없었고요. 단지 이제 산재가 종결된 시점부터 근제보험 증권이 확보가 돼 있고 어느 보험사 어디서 보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사고가 오래전에 발생을 해서 계속적인 치료가 이행되다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사용자 측 회사가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 이제 파산해서 없어지거나 어느 순간 이제 증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근제보험을 가입해 놨다고 해도 어느 보험회사에 근제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재해자분께서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근제보험 증권을 사고 초창기에 확보를 해 놓으시고 근로계약서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더불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새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건설 현장, 뭐 아파트 현장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 원청회사가 있으면 하청회사가 있고 또 그 하청회사가 있어요. 그 하청회사의 하청회사 같은 경우는 근제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원청에서 산재를 해주고 하청회사에서 이제 근제보험을 가입해서 이제 사고가 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하청회사의 직원인 경우 그 근로계약서와 근제보험 기간에 적용된 경우만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하청회사의 하청회사 같은 경우는 근제보험 가입이 없다 보니까 산재만 처리받고 근제보험을 보상 처리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입으신 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든지 그러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전을 받기 위한 어떤 대처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제보험 보상에 있어가지고 사고가 좀 오래전에 발생을 했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이렇게 처리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소멸시효 관련해서도 이렇게 쟁점 사항으로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보상인 공성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